당신의 결혼식 날을 상상해 보세요. 하객 명단을 작성하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꼭 불러야 하는데, 저 사람은 안 부르면 서운해할까?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중에 내 결혼식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더 충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일 갑자기 사라진다면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장례식장에 조문을 오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 아파할 사람 말이에요. 10명, 20명, 어쩌면 5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호회 사람들, SNS 친구들. 스마트폰 연락처에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숫자는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2019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SNS 친구 수는 34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평균 2.3명에 불과했어요. 342명 중 고작 2.3명. 이 거대한 괴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당신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절반은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우정을 94%나 과대평가한다고 해요. 즉, 당신이 10명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중 5명만이 당신을 친구로 여긴다는 뜻이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보다 더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가져다 줄 사람은 매일 만나는 친한 친구가 아니라 5년 전 명함을 교환했던 그 사람, 대학 때 같은 동아리였지만 졸업 후 연락이 끊긴 그 선배, 친구의 결혼식에서 잠깐 인사만 나눴던 그 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학자들은 이를 약한 연결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가까운 친구가 더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직, 투자 유치, 비즈니스 파트너 찾기 등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은 대부분 약한 연결을 통해 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 인간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약 150명과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진화 인류학자 로빈 던바가 발견한 이 법칙은 수천 년간 인류 사례를 지배해 왔어요. 신석기 시대 마을의 크기, 로마 군단의 기본 단위, 현대 기업의 최적 조직 규모가 모두 150명 전후라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과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은 외로움 전염병을 공식 선언했어요. 한국도 다르지 않죠. 1인 가구가 40%를 넘어섰고 나는 외롭다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SNS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언제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더 외로워졌을까요? 왜 친구 목록은 늘어나는데 진짜 친구는 줄어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3가지 법칙이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생물학적 한계가 있다는 던바의 수, 가까운 친구보다 아는 사람이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약한 연결의 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중 절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상호성의 역설이죠. 이 3가지 법칙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인간관계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어쩌면 불편하고 때로는 씁쓸한 진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법칙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고 더 건강하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수백 명의 얕은 관계에 지쳐 있다면,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1990년대 초 영국의 진화 인류학자 로빈 던바 교수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은 과연 명명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는 영장류의 뇌 크기와 사회 집단 크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던바는 23종의 영장류를 대상으로 신피질의 크기와 평균 집단 크기를 비교 분석했어요. 신피질은 뇌에서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 결과 신피질이 클수록 더 큰 사회 집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침팬지는 약 50명, 고릴라는 약 30명 규모의 집단을 형성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던바는 인간의 신피질 크기를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가 약 150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던바의 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50명이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던바는 이를 당신이 예고 없이 술집에 나타났을 때 한잔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어요. 다시 말해 서로의 삶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최근 상황을 알며 일정 수준의 신뢰와 유대감을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던바가 발견한 관계의 계층 구조예요. 150명이라는 전체 숫자는 다시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가장 내밀한 관계인 지지 집단은 약 5명으로 이들은 우리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핵심 인물들이에요. 배우자,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여기에 속하죠. 다음 층은 응감 집단으로 약 15명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은 약 50명의 친구 집단, 그리고 최외곽에 150명의 의미 있는 접촉 집단이 있어요. 이러한 구조는 5, 15, 50, 150이라는 숫자로 약 3배씩 증가하는 신기한 패턴을 보입니다. 놀랍게도 던바의 수는 인류 역사 곳곳에서 확인돼요. 신석기 시대 농경마을의 평균 크기는 150, 200명이었고요. 고대 로마 군단의 기본 단위인 중대는 약 120명에서 150명으로 구성되었죠. 현대에도 많은 군대 조직이 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요.